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시황을 전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자,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중요한 이벤트 하나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스트래티지가 MSCI에서 편출되지 않고 잔류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이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재가 해소되었는데도 왜 가격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지, 그리고 1분기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좀 간단하게 시황을 전해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벤트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굵직한 거시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고용 지표들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발표가 됐는데 4.1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전치보다는 크게 상회를 했지만 예측치보다는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고용 증가 추이를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이 흐름들이 집중이 되고, 반면에 제조업과 정보, 전문 서비스, 그리고 대기업 고용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즉 노동시장 내에서도 양극화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비농업 고용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용 자체가 좀 좋지 못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지만, 그럼에도 노동시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진 않지만 그래도 회복 국면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제 결과 자체는 다소 좀 어중간한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연준이 정책 전환을 서두를 만한 그 정도의 수치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CME 패드 지출상으로 봤을 때도 금리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미국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는 원래부터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공신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이번 주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스트래티지가 MSCI에서 잔류한 부분들을 이 마이클 세일러도 이렇게 굉장히 기쁘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이슈 자체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MSCI가 워낙에 많은 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1,500개 이상이 단체로 서명을 했습니다. 절대 제외를 해서 안 된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MSCI도 본인들이 섣불리 제외를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빼는 거에 대한 명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SCI는 2006년 리뷰 전까지는 이 디지털 자산 비축 기업들, DAT 기업들의 지수 편출을 보류하고, 이후에 비영업 기업 구분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 그리고 연구를 착수해가지고 뭔가 더 투명한 기준을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당초에 이 편출 시에는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은 무려 $150 규모의 매도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리스크가 일단 해소가 되었고요. 단기 수급 리스크가 해소가 된 거죠. 그리고 신주 발행을 통한 비트코인 추가 매입 재원 확보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MSCI는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만든 주가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모건 스탠리가 미국 SEC에 비트코인과 솔라나 ETF 신청 서류를 제출한 데 이어서 이더리움 트러스트 설립 신청서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통상 신청 설립은 ETF 신청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모건 스탠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뭔가 행보를 펼쳐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뭔가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 것들보다는 전통금융이 지수에서는 아직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상품에서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코인데스크는 모건 스탠리가 암호화폐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친숙하고 규제된 방식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상품을 제공하려는 최근의 추세를 보여준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MSCI 사태가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락이 되었는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온체인 분석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98K에서 100K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현재 가격 추이가 데드캣 바운스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적인 관점, 규제 관점, 채택 관점에서 저는 중장기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중장기적인 상승을 바라본다는 것이 앞으로 조정 없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과거 같은 그런 큰 어떤 포물선 랠리보다는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데일리 시황에서 전해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상승 구조가 축적되고 있는 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장표로 공유 드린 부분은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지난 2023년 말 2024년 초순부터 이어져 왔던 추세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25%가량 크게 빠졌지만, 그럼에도 다시 이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시장이 이성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 같은 국면에서 바이낸스의 USDT 준비금은 최고점 부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금이 매도 후에 이탈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계속해서 대기하면서 언제든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요, 사상 최고 수준의 드라이 파우더가 존재한다, 이런 분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드라이 파우더라는 것은 아직까지 투자에 쓰이지 않고 언제든 투입 가능한 대기 중인 자금인데요. 현재 거래소 내 스테이블 코인이 축적된다는 것은 리스크가 개선이 될 때 즉각적으로 매수 여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유드리진 않았지만 지난 시황에서 공유드렸던 장표 중에서 가격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비탄력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는 누적 주소에서는 계속해서 순축적이 이어지면서 순축적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과거처럼 단기 트레이더들이 핵심적인 주체가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보유하는 기관과 같은 이런 핵심적인 주체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장기 투자자들의 매도도 일정 부분 진정이 된 데다가 이 강제 청산이나 패닉 셀링의 신호 없이 꾸준히 버티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온체인 시그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그널들은 여러 시그널이 중첩되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상승에 더 무게감이 실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테이커들의 흐름들 한번 살펴봤을 때 11월과 12월 중순까지도 계속해서 바이낸스의 테이커 플로어는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빨간색 구간에 머물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양수로 전환을 하고 7일 연속으로 또 순유입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관된 순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시그널은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축적 성격의 수급의 변화로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매도 이후에 매도 주체의 소멸, 그리고 방향 전환은 일단 과거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바닥 형성 패턴에 부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채굴자 매도 압력이 완전히 소강 상태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또 올라오는 움직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6일 동안에 채굴자 지갑에서 바이낸스 거래소로 약 33,000BTC가 유입됐다라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채굴자들의 단기 매도 압력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결국 채굴자들이 비용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생산 물량을 현금화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스트래티지 이슈로 인해서 그 가격이 선반영된 부분들을 이 채굴자들도 다시 매도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주체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양수로 전환을 하면서 가격이 또 94K를 넘어서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다시 이 흐름들이 꺾이면서 음수로 전환을 했고 가격도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MSCI 편출 관련해서 미국의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가 편출 이슈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셀더 뉴스에 의해서 매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 가격은 스트래티지의 MSCI 유지 가능성과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되면서 이번 주 초순에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것이고 결국은 셀더 뉴스에 의해서 다시 조정 국면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이 스트래티지의 MSCI 유지 자체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에 더 무게감을 실을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DAT 전략을 더 꾸준히 더 강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자, 거기다가 1월 달에 더 중요한 이벤트는 시장 구조 법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이벤트가 가까워지면은 또 같은 움직임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시장 구조 법안이 또 마크업이 잘 이루어지고 상원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또 통과할 수 있는 이 기반들이 더 선명해지고 불확실성이 해결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상승 구조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2024년 초순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승인됐을 때도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하방 압력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처럼 결국은 시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이슈들이 해결이 되는 그 순간에 단기적인 방향성과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고무적인 부분들은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았지만 22평선과 52평선 상단에 머물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RSI도 현재 2평선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일단 다시 약세 국면으로 전환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이 두 개 구간을 지켜내고 그리고 95에서 100K 사이에 또 중요한 저항 구간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힘을 실기 위해서는 100K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 다시 정고점 돌파를 위해서 상승 랠리를 더 본격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데일리 시황을 전해드릴 수가 없고요. 주말에 인터뷰 콘텐츠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내일 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